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하늘 모르게 치솟던 황금이 땅 모르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이따 다시. 어쨌든 황금이라는 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는 황금을 손에 쥐었다 펴랐다 쥐락 펴라, 이 돈줄기가 금고 막 이런 것이, 현대는 딱 핸드폰에 내 손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은행이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은행을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융 서비스의 편리함에 감탄하면서도 어딘가에 이렇게 돈을 보낼 때는, 공과금을 낼 때도, 돈을 이렇게 이체시킬 때도 또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끝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식을 살 때도, 펀드에 가입할 때도, 채권을 살 때도 스마트폰 하나면 손쉽게 할 수 있고, 안방에 이렇게 누워서 금융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리함이 가능한 건 핀테크 덕분이니, 핀테크, 금융, 파이낸스, 금융과 기술, 테크놀리지, 파이낸스와 테크놀리지를 합성해서 줄인 말, 그것이 핀테크. 여기에서 기술은 IT 기술을 말하는데, 물건을 사고 모바일로 결제하고 식당에 가서 페이로 밥값을 내는 게 가능한 것도 핀테크 기술 덕분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가야만 할 수 있던 업무를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개인이 직접 처리하니, 핀테크는 스마트폰, SNS, 빅데이터와 같은 IT 기술이 금융 부분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융합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황금은 사실 돈은 피의 역사거든요. 피의 역사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6세기 초 대항해 시대에 이렇게 지도를 펼치고,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은 신대륙을 찾아 나섰죠. 옛날에는 신대륙을 찾아 나섰고 황금을 찾아 나섰고, 요새는 그런 강대국들이 축구로다가 또 난리죠. 당시 유럽인들은 바다 건너 어딘가에 엄청난 황금과 은이 있다는 풍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지금의 멕시코와 페루 지역에 도착했고, 거대한 문명과 마주쳤으니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안데스 산맥의 잉카 문명이었습니다. 잉카 문명 아시죠? 심장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건. 스페인 정복자들은 새로운 문명과의 만남보다 황금의 욕심을 냈기에 원주민들의 신전과 궁정에 있던 금으로 만든 장식품 탈취에 나섰고, 그들은 원주민의 종교적 물건도 오직 돈으로만 여긴 잔인한 역사적 사실에 정말 숨을 멈추게 하죠. 그걸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잉카의 황제는 엄청난 양의 보물을 바쳤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은 황금을 손에 넣자마자 원주민 황제를 처형했고, 원주민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무섭습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잔인하게 또 개도 막 풀어가지고 정말 몰살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무자비한 살생을 하고 막대한 재물을 얻은 스페인은 과연 번영을 누렸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미에서 약탈한 황금과 은이 스페인 본국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자 돈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물가가 무섭게 치솟았으니, 결국 스페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파산을 선언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기에, 황금을 손에 얻은 대가가
파멸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 즉 재성의 기운은 흔히 사람들은 그 사주의 재물의 그 신인 재성이 많으면 부자가 되고 행복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럴 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명예의 이치를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명리, 목숨명, 다스릴리, 명리. 명리의 이치는 하늘에서 내린 목숨과 자연의 이치이니 거기에서 재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유용한 자산이 되지만 내 기운이 약한데 재물만 이렇게 넘쳐나면 오히려 재물에 휘둘려 화를 당하게 됩니다. 화. 16세기 스페인은 막대한 황금을 통제할 만한 이렇게 경제적인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재물을 탐하다가 무너진 신약, 돈에 치인 거죠. 제다 신약의 상황이었습니다. 재물은 칼과 같으니 칼을 주방장이 들면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들면 자신과 타인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되기에 재물이라는 칼을 이렇게 다룰 때 인격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어지는 돈은 재앙을 부릅니다. 황금의 칼을 잘 쓰면 자기와 주변을 이롭게 하지만 잘못 쓰면 반드시 그 칼에 의해 찔리고 맙니다. 신대륙 황금 잔혹사를 보며 각자의 손안에 있는 은행을 잘 관리하기를 명리학이 전하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명리의 이해와 함께 백중을 맞아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발전시키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 올리며 백중천도제를 맞아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네. 뭐 스페인 네. 황금 네. 여기서 말씀 주셨는데 네. 스페인 황금. 예, 여기서 잠시 1분만 박사님. 예. 제가 이제 저번 날에 올해 병원연에는 화급금 되어서 극한다 금 되어서 금이 녹는 거거든요. 예. 금이 녹으니까 올해는 금값이 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금을 사실 수 있으면 사세요 한 겁니다. 이거 공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음력으로 5, 6월에는 올해 27 하니까 77만 원까지 또는 7에서 2를 빼면 7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음력 5, 6월에 사든지. 근데 사람은 이게 있어요, 박사님. 내가 이때 딱 떨어질 때 기다렸다 하는 거는 그것만 직업인 사람이고,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5월 전에 좀 사잖아요. 네. 그때가 85만 원에 샀을 거예요. 네. 지금 한 75만 원에 하면은 지금 77만 원에서 도매금에 따라 좀 틀립니다. 저 KRS 이런 데 말고 75만 원에서 80만 원 선이에요. 지금 조금 틀려요. 그러면 음력 5, 6월에는 누군가가 더 나누는 사람이 있고 85만 원에 사는데 나중에 75만 원이나 77만 원 떨어졌다고 해서 나 원망은 하지 말고 사라 그랬어요. 근데 불자들은 되게 이런 거 받아들여. 그리고 만약에 1억원을 사면 한 2천만 원 떼어놨다가 음력 5, 6월에 사는데 서울까지 오지 말고 이제 샀으니까 동네 거기서 사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걱정할까봐 지금 7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있어도 10% 차이가 거의 나는데 걱정할 거 없다. 음력으로 이제 7월이 되잖아요. 조금씩 안정을 찾고 음력으로 병신정의 무술 기해 경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연말 되면서 하고 내년 음력으로 1월 되면서 사고 그 다음에 무신년도 박사님 무신생이잖아요. 신시 신띠 이때가 되면은 일반 사람들은 정말
이제 추억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 황금 칼이 나와가지고 제가 안 해도 될 말을 이거 경제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경제인들은요 명리를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오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명리에서는 4 곱하기 4는 16이듯이 오른다. 무신년도 가고 무신기후 경술년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가 보석 다이아가 비쌌을 때는 보석이 다이아가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어릴 때. 예. 지금은 발길에 채이는 게 다이아잖아. 인공 그렇죠. 다이아가 예, 나와서 예, 예. 제가 그 칼럼을 쓴 적이 예. 있지만 그랬듯이 금이 그때 경술 시내 가면은 금이 뭔지를 몰라. 너무 비싸져서. 아유 이거 뭐 얘기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황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응. 자, 벨기에 그리고 황금 칼 스페인. 얘기 나왔는데 스페인들. 스페인, 이야. 벨기에가 스페인. 예, 벨기에도 자, 참여했는데 예, 예. 스페인들. 야 진짜 무서웠어. 스페인이 정말 뭐 음. 강국 중에 강국이죠. 근데 무서웠어. 스페인이 강국이라는 걸 이번에 다시 증명한 게 그 북중미 월드컵 결승 올라갔잖아. 네. 스페인이. 네. 올라왔어요. 스페인과 지금 아르헨티나의 싸움인데 네. 예, 20일 새벽 4시입니다. 시청자 놓지 마시고 꼭 시청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러고 보니 나도 나 스페인 다녀왔구나. 스페인. 근데 예. 이제 너무 사람을 죽여서 음. 여러분 우리는 스페인이 세계를 많이 정복했지. 스페인도. 아르헨티나도 올라갔죠.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하고. 예, 이제 근데 이제 싸움이. 스페인은 너무나 잔혹사거든요. 예. 스페인은 너무나 그 잔혹하게 그 아르헨티나 남미를 정벌을 할 때 너무나 살벌하게 죽였기 때문에 하늘의 신에서는 아마 아르헨티나 이기겠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 원리 정도 이 그래. 원리로 보면은 이렇게 아르헨티나 빨리 배팅해야 되겠네. 그 지금 월드컵 그 배팅 사이트 있을 건데. 그 플랫폼 저기 저 시장 이번에 오세훈 된 거 예. 그거에서 그것도 2억 5천 예. 배팅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자 이제 이 배팅 얘기가 나서 그런데 예.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네 천지일보가 천지일보? 예 천지일보라고 있어요. 네. 천지일보가 지난 13일, 14일 네 18세 이상 1,001명에게 네 이 코리아 정보 리스트 의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야 지금 지금 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네 김민석 1위가 김민석 네 13.9%를 얻었고요. 그리고 장동혁이 2 보수로서는 1위죠. 12.8%. 야 장동혁이가 치고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오세훈이 11.7%. 2등. 네 3등이 한동훈 11.7%. 네 그리고 정청래가 7.7%를 네.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어찌됐든 이 장동혁이가 보수에 1위로 치고 올라왔다는 게 눈여겨볼 부분이고 불과 김민석하고의 차이는 1.1%는 뭐 차이도 아니죠. 차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이가 완전 기세를 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전부 다 뭐 장동혁이가 뭐 이런데 장동혁 욕한 사람 많은데 욕한 사람 많은데 지지율 왜 저리 높은 거야? 상승도 타네. 이게 근데 이게 우리 법조인께서 계속 장동혁이는 조상이 올라탔잖아요. 탔어요. 조상이 높는데 무슨 재수리기야. 지금 백중날 조상이 내려앉았는데 뭐 그 얘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이제 풀어보기 전에 일단 김민석, 정청래, 오세훈, 장동혁 이렇게 간단하게 사주 먼저 맥락적 사주 한번 풀고 한동훈은 그 제껴 버렸네요. 네, 한동훈 뭐 랭킹에서 약간 밀렸으니까 뭐 제낄 수 있죠. 자, 네. 한번 일단 김민석 어떤 인물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 박사님 남자분들이랑 네. 1분만 네. 스페인은 스잖아 스 예. 스님도 쓰잖아. 나는 스님,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잖아. 어. 스님 그러고. 네. 그럼 목사를 목사님이라 그러잖아. 네.
그러면 스님은 자동으로 스 아니 그 스님은 스 님. 아니 그러니까 스가 되죠. 응. 스. 스. 스 얘기해서 스페인은 스잖아요. 그러니까. 스. 스님 스페인 스님네는 예. 스고 음. 아르헨티나는 이응이잖아.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거는 그냥 순간적인데 물론 이제 이거를 몇 대 몇으로 이기나 이런 거는 네. 또 딱 별도의 얘기인데 네. 그냥 생각났을 때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스페인 아르헨티나 나오면 누가 이긴다는 거야까지 바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법을 네, 안 네, 치고 그냥 네. 병원연애로 네. 볼 때는 이게 이응으로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아르헨티나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가 예. 스페인을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보나요? 예. 네, 저는 아르헨티나가 골을 못 넣는다는 느낌. 영으로 느낌. 아 그렇구나. 영으로 나는 느낌. 응. 그리고 응. 스페인에 쓰니까 응. S형자니까 한 1대0으로 난 스페인이 이긴다로 나는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 0대 0으로 가가지고 페널티킥에서 차서 빵 차겠네 20대. 그렇게 봤나요? 거기가. 나는 S를 어. 1로 봤는데 어. 1을 휘으면 S가 응. 피면은 1이니까 예. 1대0으로 스페인이 이긴다로 응. 봤는데 박사님이 예. 이기길 바랄게요. 그래서 네. 0대 0으로 가서 아르헨티나가 페널티킥으로 그냥 빵 차서 저 20대 누군가. 덩크라이 결론은 봄이 우승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네. 우승한다. 박사님이 이기길 바랄게요. 네, 박사님 근데 스페인 아니, 쪽이니까. 그런데 스페인에 아르헨티나에 다녀오지 못했고 네. 그런데 네. 스페인 가서 그래도 그 스페인 땅을 밟은 역사가 오. 있는데 어. 스페인에 갔을 때 내 기억에는 돈키호테 네, 아. 돈키호테가 스페인에 돈키호테 그 마을 갔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래서 박사님이 또 영어를 쓰시니까 저도 영어 한마디 쓸게요. 카타르시스라고 알죠? 카타르시스. 예. 어제 제가 예, 예. 박사님 노래 듣고 네. 카타르시스에 젖었던 것 같아. 그 저기 하천대가 법주. 예. 예. 억눌려 있던 감정이나 내가 내재되어 있던 어떤 장점의 기운이 확 예. 오르져서 음. 우리가 이거는 예. 영화를 볼 때 주다 베너 그렇죠. 예. 또 그 사브리나 옛날에 사브리나 오드리 헵번 나왔을 때 너무 이뻐 아름다웠거든요. 사브리나 예. 그 옛날 요새 사브리나 말고 예. 옛날 사브리나 네. 오드리 헵번 참 아름답게 나왔어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막 사랑의 감정 또는 정의의 감정이 막 응어리졌던 게 나오거든요. 예. 우리의 20대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중장년 어른들까지 다 올공에 나가 있는데 예. 그 카타르시스의 장점에 그 응축된 게 지금 올공에 모여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나도 아까 그 엄마 노래 들었던 것처럼 막 이게 우러나. 하천대가 법주. 예. 자 얘기 나온 김에 그 하천대 예. 법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너무 아니, 안 울어요. 이틀 연속으로 울릴 수 있는지 과연 이 곡이 법주를 울릴 수 있는지 네. 첫 방에서 울렸는데 명상의 예, 예. 기운으로 들을게요.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 부엌엔 어머니가 생전에 귀하게 찾았던 법주. 어머니는 이름보다 화촌댁이라 불렸어. 작은 집 제사 때 법주 한 잔 얻어 마시려 온가 눈치. 지금 법주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도 어느 때도 뵐 수가 없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술병이 비워졌네. 술에 취해 꿈에 취해 꿈에라도 어머니 보고 싶네. 내가 곡을 썼지만은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잠시 이렇게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어머니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 발언을 하는데
조현덕님이 생각나네요. 명은이 아버지 우리 명은이 건강시켜주세요 하는 현덕님 생각나고 또 조용하신 종순 어머니 아들 위해서 아들 시험이 있거든요. 그 생각나고 또 얼마 전에 부처님 지장보살님 곁 들어간 저 대전의 어머니 그리고 또 아기가 조금은 더운 날에 공부 열심히 하는 정명란님 조용남님 생각이 그냥 주마등처럼 이렇게 그게 저게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거는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눈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볍게 눈물을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소리내어 울기도 합니다. 부처님 때문에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마음의 그 언어를 털어놓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솟구쳐 오지요. 우리가 꼭 그 영화나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음악만 들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대화를 하는 거는요 기도든 명상이든 그거를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불자들이나 또 불자가 아니어도 유교적인 관념에서 절에 가면은 대웅전 앞에서 그냥 고개가 절 숙여지죠. 그 대웅전에 그 저기가 어머니의 품같이 우리가 그려지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거를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어떤 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기가 보면은 그냥 가슴이 막 시리잖아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래서 정성껏 작더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깨끗한 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올리면은 그 공덕이 영가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대화하듯이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인연 속에서 이렇게 백중 때 좋은 인연으로 회양되어서 좋은 기운과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공덕은 정말로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집에 가면 꽃향기를 맡듯이 이렇게 신묘한 힘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퇴근하고 들어올 때 엄마가 학교 갔다 올 때 엄마가 엄마 하면 엄마의 가슴에서 포근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안겨주듯이 그것이 바로 신묘한 일입니다. 신묘하다는 것이 뭐 갑자기 주다 배너처럼 하늘이 뒤비지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거에서 신묘한 일은 우리한테 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신묘한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조상님 제를 잘 마치시길 바라고 정말 어제에 이어 어머니라는 그 이름 어머니의 이름으로 음악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눈물이 여기는 미쳤지만 어제처럼 흐르지는 않았네요. 박사님. 예, 자 지금 네. 김민석 예. 전 총리죠. 네. 지금 뭐 여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네. 장동혁 대표가 바짝 네. 2위로 달리고 있고 네. 예, 김민석 그 사주 명령적 사주는 어떻습니까 이번? 예, 여기서 이제 이 무토는 여러분 갑자을축 병인정묘 여기에서 무토는 간목을 보면 굉장히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목을 요 기토 비겁이 딱 채가려고 있네요. 비겁이 이렇게 무토 입장에서 기토를 보면 비겁이 되죠. 이 옆에서 톡 채가는 겁니다. 이렇게 톡 채가요. 이 간목은 우리가 왕권이거든요. 왕권인데 여러분 앞서가서 미리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희는 명리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앞에 훗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 거를 압니다. 그러나 그거를 얘기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흩어지는데 난관이 올해까지는 굉장히 평온하나 내년 음력으로 자기 생활 지나부터는요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토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기토가. 그리고 요걸로 볼 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년 음력 3월부터 KC 하면은 국시도 있네. KIM은 김씨네. 이 김씨 말고 다른 김씨는 음력으로 3월 지나서 4월부터는 굉장히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 KIM 하면 누군지 알겠죠? 요 김민석 말고 요 KIM. 그랬듯이 김우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KIM 그 사람 저 100배로 갚아준대 자기 씹으면. 네. 그래서 안 씹을래. 그래요? 그럼
나는 씹어도 100배를 갚지 않을 거예요. 안면이. 박사님이 이제 잘 아시니까 좀. 네. 이 KIMC의 순환이 여기 4월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64년 음력 5월 29일생 갑진 기사 무인이면은 여기 기토가 이 간목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저 올해 내년 음력으로 1월까지는 좀 평온함이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게 많이 따를 것이다. 이 김민석 하니까 지금 김민석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Yes, sir. 한 편이죠. 한 팀을 이루고 있고 예. 지금 정청래가 조금 콘에 몰리고 있는 형국에서 왜냐하면 김민석, 송영길, 이재명 이렇게 세 사람이 똘똘 뭉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가 고립무원 격인데 거기다 KIM이 아이고 양다리 걸쳐야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더 고립무원인데 이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 이 대단한 이름이 시민입니다. 시민 유시민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핵폭탄 받아라고 막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진영에 막 폭탄을 쏟아붓고 있네요. 유시민 도대체 유시민 사주 어때요? 네. 혹시 유시민이 삼재 들은지 않았나? 어우 귀신이시네. 삼재네요. 삼재팔랑 관제구슬이네. 해묘미 딱 목국을 이루고 이분의 특징은요. 저 미월 신미월이거든요. 신미. 이 양이라는 건요. 양은 여름이면은 뜨거운데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붓고. 박사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름 한겨울 한복 더위에 붙어본 적이 있어요? 전 당연히 그게 진짜 맛이야. 진정한 사랑은 뜨거운 여름에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붙어야 추워서 붙어야 되는데 겨울엔 떨어져 또. 야, 왼수 보듯이 아니 떨어져. 겨울에도 붙었는데 응. 추워서 붙었는데 붙어도 죽더라고. 냉방에서. 그런데 지금 운에서 삼재 들면서 운이 좀 이런 사람은 운이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전성기 때 운을 구가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미 미 양처럼 나의 조직은 와해되고 있다. 내가 멀어져간 사람이여가 되고 있다. 삼재기도 필히 해야 되는데 삼재기도 이런 사람 안 해요. 운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자, 장동혁 예. 계속 조상의 기운을 받고 있죠. 네. 예. 이 장동혁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네.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장동혁이가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보수 중에 1위를 차지했어요. 예. 이 기운은 조금 더 상승을 할 것입니다. 여기 기후 기사 무신이기 때문에 조상님들의 기운에서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하니 어쩌니 저쩌니 돌아다니니 뭐 장애 투쟁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해서 욕을 먹고도 하고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도끼자루도 와서 못 보겠다고 했죠. 욕을 얻어먹든 말든 장동혁 하는 거는 장동혁을 도와주는 겁니다. 많이 비치는 것이 권력 비치기 위해서 막 인터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의 싸움입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인동장씨 하면 또 저희가 생각나네. 한씨 하면 한명예가 생각나는데 인동장씨 하면 또 숙종에 사랑하는 희빈 장희빈이 생각나네. 야 장희빈까지 하강을 했겠네. 장희빈이 하강을 해서 그 아들 숙종 다음에 경종이었나? 경종이 경종 왕을 올리지. 왕을 올렸지만 일찍 못 죽고 저 영주한테 뺏기거든요. 저 설에는 저 영주한테 독사를 당했다는 그 꼬리표가 계속 있는데 내 아들을 누가 독사를 시킨 거야? 관심법으로 보니까 최무수리가 한 거야? 영조가 한 거야? 이 한을 풀러 장동혁이 등에 올라타 있지 않는가 싶으네. 지금 장희빈이. 응? 그래서 숙종 때 경종에 이어서 못다 이른 꿈 언제 가셨는지 안 오시나 한입 두입 떨어졌나 그게 김수철 노래일걸. 언제 가셨는지 안 오시나 가시다가 잊으셨나. 여러분 버림받은 것보다요 잊혀진 사람이 더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똑같아요. 잊혀진다는 거에서는 사별도 포함이 되거든요. 응? 둘 다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동혁의
장희빈 입장에서 숙종의 등을 타갖고 그 못다 이룬 꿈을 갖다가 다시 등에 올라타서 꿈을 이루린다가 아니라 저는요 꿈을 이루려나의 획션입니다. 이루린다 하면은 뭐야 장동혁이 되는 거야? 아니요 획션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응집된 것이 참 기쁘면서 이렇게 마음에서 오가는데 마음을 토로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쏟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저처럼 지금 가난한 얼굴이 되는 것은 헤쳐나갈 힘을 얻는 것, 지혜를 얻는 것, 그게 곧 기도의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고 당장 닥친 어려운 일도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얻고 마음을 괴롭히던 감정까지 확 털어내니 자연스럽게 얼굴이 편안해지며 힘겨움을 벗어나서 살아갈 용기를 다시 얻게 됩니다. 지장보살님전에서 인생을 힘들게 하는 돌덩어리를 탁 털어내시고 힘을 내쉬어서 해주는 언제나 기도에는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서대문 충정로 월강사에서는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 올리며 백중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